안녕하십니까. 오늘 드디어 이재명 대표 국회 체포 동의안이 149표로 가결이 되었습니다. 찬성표가 149표, 2표에서 3표 정도만 날라갔으면 당연히 부결이 되겠죠. 그 스님이 오늘 영상에서 이재명 대표 개인적인, 그러니까 개인적이란 것은 아마 구독자분들이 이해를 잘 못하신 것 같은데, 이 개인적이라는 것은 본인이 직접 어떤 것을 행하고 대북 송금이나 아니면 백현동이나 정자동이나 성남 FC나 등등 본인이 직접 그런 일을 행했다고 했을 때 얘기고, 지금 이재명 대표는 막말로 쌍방울하고 관계도 속옷 한 벌 사 입는 것밖에 나는 관련이 된 거이 없다, 이렇게 완전히 배제를 해버리니까 그것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과연 그럴까? 검찰이 수사를 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김용희, 정진상이 아무튼 본인이 직접 나서지 않고 밑에 그 수하들이라 그런가요? 밑에 이 측근에 많은 사람들이 동원이 돼서 그네들로 하여금 이런저런 현재 나와 있는 사법 리스크에 해당이 되는 그런 부분들을 행해왔다고, 그런 사람들이 김용이나 정진상이나 유동규나 이화영이나 이런 사람들이 했던 것이 과연 이재명 대표하고 연관성이 있냐? 오늘 그것은 연관성이 있다라고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일부 비명계에서 맞다라는 어떤 무언의 승낙이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5분 능선은 넘었습니다. 1차로. 마지막 관문을 통과를 해야 되는데, 그럼 이제 어디로 갑니까? 영장 실질심사를 받게 되죠. 실질심사를 받게 되면 거기서 담당 판사가 유모 판사라고 하네요. 그분이 이념 편향성 없이 정말로 법리를 잘 적용을 해서 판결을 한다고 보면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기 쉽다, 발부가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오늘 영상에서 스님이 말씀드렸던 것은 오늘이 이모일 5시에 시작이 됐습니다. 5시란 것은 2시부터 이제 국회가 소집이 돼서 찬반 이 가결 투표를 갖다가 4시 한 15분인가 20분인가에 아마 발표가 되더라고요. 스님도 그걸 유심히 봤습니다. 왜 안 받겠습니까? 근데 그것도 역시나 이재명 대표가 다이렉트로 무엇을 가서 다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측근에서 이재명 대표의 오다를 받고 측근에서 행했던 것이 지금 구속이 된 사람이나 재판을 지금 받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낱낱이 하나하나씩 지금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큰 요인이 되었다. 그렇다고 보면 이제 남은 5분 응선 구속영장 청구를 냈을 때 영장 실질심사를 언제쯤 해야 마지막 50% 능선을 넘을 수가 있을 겁니다. 이제는 이제 판사 손으로 넘어가죠. 언제쯤 영장 청구를 했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 이재명 대표 사주 다시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주는 이제 64년 12월 22일
대선 출마 전 프로필에 나와 있는 신은 없는 프로필에 나와 있는 생년월일만 가지고 신은 스님이 임의대로 미시로 잡은 것은 수가 용실 때 미토나 진중, 무토가 병이라고 하면 병을 제거하는 토가 병이니까 제거하는 목은 야군이다. 그렇게 봤을 때 인중 간목에 사복고시를 패스를 했거든. 그리고 그 전에 화토운의 정축, 무인, 인중, 무토 병화까지 어려서부터 고생을 많이 하고 또 소년 시절부터 참 어떤 가정상의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검정고시를 통해서 참 대학을 들어가고 또 사법고시를 페이스를 하고 변호사로 활동을 하고 성남시장을 또 성남시장에 낙선을 하고 도지사에 도전해서 낙선을 하고 2010년도에 성남시장, 14년도에 재선, 2018년도에 경기도지사, 그 다음에 대선 후보, 대선에 낙선하고 또 개항을 가서 국회의원 되고 당대표가 돼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본인의 운으로, 그러니까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운과 이재명 대표의 운을 비교 분석을 해 봤을 때 이렇게 간단하게 두 분을 운명을 갖다가 비교를 해 봤을 때는 스님이 정확하게 잣대를 대고 이렇다 저렇다 분석을 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그거 아니라는 얘기예요. 본인은 정작 쌍방울 대북 송금만 해도 내가 직접 한 것이 아니고 나는 모른다. 쌍방울하고 어떤 그런 인연이라고 하면 내이 한 벌 사 입는 것밖에는 인연이 없다. 이런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나하고는 해당 사항이 없어. 나하고는 해당 없어. 나는 몰라.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사도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어지간히 수사를 해가지고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검찰들도 무지하게 고생 많이 했을 거야. 아마 스님이 볼 때는. 그러나 대한민국 검찰이 어떤 검찰입니까? 세계에서도 알아주는 검찰 아니에요. 자, 이제 마지막 50%에 55분 응선 넘고 마지막 50%에 구속영장 실질심사 언제 구속영장을 청구를 해야 될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오늘 이렇게 보니까 오늘이 이모일인데 이모일 말날 자오충 왕세충 사오미 왕세충 자오충이 세왕충이 아니라 왕세충이요. 왕세충이면 자수가 어떻게 되니까 사오미 화생토 토국수 제살태과 탐제 괴인. 그래 오늘 일진을 보니까 이모 시도 2시에 국회가 이제 열려서 찬반 가결 투표를 갖다 하게 되는데 그것도 오시더라고요. 굉장히 이재명 대표로 보면 최악의 날이다. 이렇게 봤을 때 언제 구속영장을 신청을 해야 맞냐. 추석 전에 구속영장을 신청을 해서 구속영장 발부를 받아내게 되면은 청구는 월요일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9월 25일 병술일. 자, 병술 간호 이게 화토 아닙니까? 그럼 이제 12시 넘어서 새벽에 그 다음날 정화. 그럼 뭐예요? 진상관, 행상관, 위하, 백단. 그래서 이날 청구를 하든지, 이날 청구가 안 되면 추석 후로 미뤄야 됩니다. 스님이 볼 때는 그래요. 뭐 추석 밥상 했었는데 그 밥상 잘못하면은 좀 문제 복잡해요. 지금 지금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발부가 다 끝난 거 아니에요. 우선은 체포 동의안 불체포 특권이 있기 때문에 영장 실질심사를 받게 해 주시오. 그런 의미고 이제 정말로 중요한 것은 판사 손해가 달려있죠.
저 요즘에 재판 보면은 또 이념 편향성 그런 판결도 가끔씩은 나온 것 같아서 안심을 못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영장 청구를 할 때 가장 유리한 날, 검찰이 유리한 날 청구를 해야 된다. 그래야 어찌됐든 간에 발부되는 것이 좀 수월해지지 않느냐, 이런 견해입니다. 그러면 이 9월 25일 병술 12시 넘어서 발부가 된다고 하면 정화, 그래서 9월 25일 날 구속영장을 신청을 하면 발부가 되기가 쉽다. 그렇게 하고 10월 4일 날 이미 지금 이것은 어느 그 잠재되어 있어 축적된 힘이 이제 거의 소진이 됐습니다. 스님이 지난번 영상에도 음력 4, 5, 5월, 6월을 지나면서 환자가 산소호흡기를 꽂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나중에는 이제 산소호흡기를 뗍니다. 결국은 지금 이제 그때가 온 거예요. 예. 발부가 되겠습니까? 예. 스님은 발부가 된다고 봅니다. 오늘 일진을 가지고 판단을 할 때 이후에 어찌됐든 발부가 되는 쪽이다. 그렇게 하려면 구속영장 청구를 잘해야 된다. 날을 잘 잡아서. 그 날 중에서 가장 좋은 날은 9월 25일 추석 전. 그 다음에 이제 좋은 날은 추석 후 10월 4일 날 을미 미토에 탐제 개인의 12시가 넘어가면 병화다. 진상관, 행상관으로 이렇게 바뀔 때 가장 검찰에서 영장 받아내기가 쉬운 날이다. 그나마도. 그렇게 되면 오늘 이렇게 체포동의안 가결된 걸 보면 국민의 여론이 이제는 정말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끊어내자. 이제는 더 이상은 진행이 돼서는 안 된다. 왜? 국민들의 삶을 위해서도 나라 발전을 위해서도 여기서 올스타 이제는 끝을 내야 될 때가 됐다.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현직 더불어민주당의 일부 비명계 국회의원들도 맞다. 검찰 이해경계 우리는 맞다고 본다. 동의를 해준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은 구속영장 이제 신청이 가장 중요한데 신청은 날은 9월 25일. 만약에 이때 신청이 안 되면 추석을 지나고 10월 4일 날 하는 것이 가장 좋다. 그것이 검찰을 가장 유리하게 구속영장을 발부를 받아내는데 유리한 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찌됐든 이리 됐든 저리 됐든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끊어져야 됩니다. 무죄가 되든 유죄가 되든 만약에 유죄가 무죄가 될 리가 있겠습니까?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 상당히 이 경우에 이제 그렇게 다툼이 시작이 되겠죠. 1심, 2심, 3심. 1심에서 판결 나오면 또 항소심 가서 상고심, 대법 판결까지 나온다고 보면 이제 금년 12월 20일 5화로 바뀝니다. 여기는 꼼짝 없다. 꼼짝 마라. 여기는 어쩔 수가 없다. 스님이 얘기했잖아요. 만약 여기서 어떤 형벌이 떨어지게 되면은 오래 가네요. 상당히 오래 갑니다. 보세요. 5화에서 개수는 별거 아니에요. 미터까지 계산해 보세요. 상당히 오래 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전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싶네요. 오늘 그냥 영상 보시고 그냥 많은 구독자분들께서 그런 분석은 나도 하겠다 자꾸 그랬었는데 그 분석하기가 그렇게 간단한 거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윤석열 그 대통령하고 이재명 대표하고 대선에서 경쟁을 했을 때는
두 분 개인의 어떤 그 운만 가지고 분석을 하니까 이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결론을 내리기가 뭐 스님이 점쟁이도 아니고 그게 간단치 않습니다. 행위나 삐걱해갖고 결론을 잘 못 내리면 그러니까 오늘도 지금 체포동의안 가결된 것도 다 측근에서 지금 행했던 것이 범죄 사실이 맞다라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것은 맞은 것은 좋아. 그럼 어떻게 됐어? 이재명 대표하고 다 연관이 돼 있다. 이런 지금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체포동의안이 가결이 된 거예요. 스님은 그렇게 봅니다. 아무튼 앞으로 대한민국은 이념 편향성 판결을 하는 판사가 있다거나 또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야기하는 무도한 검찰이 있어서도 안 되겠고 오로지 우리 윤석열 대통령처럼 국민만 바라보고 뚜벅뚜벅 가시면 될 걸로 국민을 바라보고 가다면 당연히 나라는 알게 모르게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건 너무나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뭐 그냥 보지도 않고 너는 안 돼. 안 돼.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안 돼가 아닙니다. 정말 맞냐? 맞으면 도와줄게. 서로 이렇게 해야 협치가 되고 물 밑에서 또 이렇게 짬짬이도 이루어지고 그래도 국민들을 위해서 편덤 정치, 이재명의 개딸 정치, 개딸로 시작해서 개딸로 폭망하는 이런 정치, 편덤 정치, 지지자들만 바라보고 하는 이런 정치, 앞으로는 정말로 대한민국에서 있어서는 안 된다. 정말 국민들을 위한 대중정치가 살아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펼쳐질 수 있는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청구를 하는 데에 나를 한번 스님 나름대로 잡아봤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